해볼까요? 마스터돈? 저거 토돈 이 덱으로?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픽이 적어서. 그러니까 모두의 투기장의 특징은 우리가 한 배를 타는 거예요. 청자와 이제 방장이 하나가 되는 방송이지. 청자랑 진짜 진정한 참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봅시다. 샤이님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는 12승을 해도 아까 방금 전에 12승 나왔죠? 탁배가 한 게 아니라 모두의 힘으로 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단지 갓승을 해도 다 같이 그냥 망하는 거지. 뭐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분이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 분인가요? 뭐 찍을까요? 야 이거 야수 콤보 덱 가나요? 다들 빠르신 분들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게. 이게 원래는 청자가 그러니까 참여 인원이 30이 넘으면은 30명이 넘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한 다 각자 한 번 한 사람은 빠지게 하면은 모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다음 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아 그 카드 간의 띄어쓰기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각 카드에 붉은 띄고 만화 띄고 지룡 이러면은 너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셔도 되는데 카드 이름 띄어쓰기는 붙여 쓰셔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샤이님 뭐 집을까요? 야수 콤보 덱 가야 되지 않아 우리? 야수 용족 원록 다 모을 수 없나 어떻게? 제 이름 진짜 어렵다 저거 새로운 카드. 좀만 천천히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게 됐어. 그런 거지.
이게 신카 위주로 만들고 싶으면은 외눈깨비 집으시는 거고, 미르모 13님 뭐 집을까요? 용댁을 만들고 싶으면은 독서가 집는 거고, 그냥 덱파워 생각하면 화산사우루스고. 뭐 집을까요? 이게 참여를 많이들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 청자 다 나가.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A번 카드, 네, 도적 카드죠. 저는 저 카드가 일단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 카페에 한번 글을 써야겠다. 제가 카드 평가 방송을 했었었는데, 너무 조촐하게 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유튜브에만 올렸었는데, 유튜브 가시면은 나오긴 해요. 뭐, 공지로 따로 올리거나 해도 될 것 같긴 하고, 그, 저는 요거 532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투기장에서 도적의 어빌이 사기잖아요. 도적 어빌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결국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긴데, 그니까 저게 꼭 막 독발은 그 3코스트 독 있죠. 하나씩 끊는 거. 아니면 뭐 맹독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안검이라든지 그런 거 횟수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없을 경우에도 어빌이랑 같이 쓸 수 있다. 즉 보편적으로 언제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4코스트가 5사가 기본 공채라고 쳤을 때 체력이 1 모자라서 더 잘 죽긴 하지만은, 저걸로 어빌을 한 번이라도 아낀다면은 단 어빌로 명치 치는 건 제입니다. 그럼 그냥 전투의 함성으로 상대 플레이한테 1댐 준다. 그걸로 쓴 거죠. 어빌로 명치 치는 게 아니라 어빌로 정리를 이제 도움을 줬다면은, 필드에 도움을 줬다면은 그거 자체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2턴 이상 살 경우에는 그런 효과들을 더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예. 네. 그러면 요걸 짚는 걸로 하죠. 저도 얘를 별로 써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론상으로는 얘가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야, 이거는, 아, 갑보기님이 왜 여기 오셔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 이 방에 갑보기님 팬은 없겠죠 설마? 일러로만 치면 뭐 비밀지기의 승리가 예상되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눈치만 보고 계시던 분들 여긴 참여하셔야 돼.
네, 멀롱님이 빨랐고, 저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거는 일단 투기장 덱 구성에 있어서는 제일 흔한 질문이어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니까 멀롱님 조금만 픽 이따가 해주세요. 투기장 픽은 그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코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를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저처럼 투기장 많이 한 사람도 뭐 직업마다도 다르고 몇 장 정도가 있으면은 꼭 좋더나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아까 기사 덱 같은 경우에 2턴에 나갈 수 있는 카드가 2장이었습니다. 그게 포인트거든요. 아까 3이 하나, 2, 3 하나 그렇게 두 개였어요. 1코스트 하수 하나 있었고 1코스트 엎드려 하나 있었고, 그러면 2코까지 첫 턴은 그 처음 멀리건 끝내고 2코까지 바로 낼 수 있는 카드는 4장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좀 적은데 그 덱은 아무튼 12승 갔죠. 그래서 일단 커브를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픽을 하실 때 지금은 뭐 청자분들이 일부러 이상한 것도 짓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들쑥날쑥한데 덱 밸런스가 덱 파워를 항상 1순위로 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투기장 픽에서. 그러니까 커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투기장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궁금해 하시는데, 커브를 어떻게 할지에 앞서서 덱 파워,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하거나 상대를 최대한 짜증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카드들, 흔히 말하는 이런 카드들, 해골마 이런 것들을, 그거는 팩트야. 이거는 탁베이더의 견해가 아니라, 그 제가 이거를 지금 4년째 외치고 있는데 그냥 이게 투기장의 비밀이에요. 근데 요즘에야 그나마 투기장이 많이들 애용하시고 그래서 좀 이런 게 그렇게 되지, 예전에는 저런 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투기장이 되게 쉽긴 했어요. 그것도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커브를 신경을 써도 뒤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걸 친다는 거는, 일단 투기장 확률에 있어서 매번 픽할 때 3장씩 픽하고, 뭐 전설 픽은 뭐 2%의 확률로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고, 30번을 픽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고 픽을 하는 거죠. 문제는 커브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턴에 2코를 하나 늘릴까 5코를 하나 늘릴까 고민을 해봤자 다음에 2코가 몇 장 나올지 5코가 몇 장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뭐 확률론으로 대입해서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2코와 모든 5코를 대입하고 거기에 이제 카드 등급에 따른 확률이 또 달라지죠. 그것까지 계산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해도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가 나는 의문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해봐도 사실은 그냥 그것보단 덱 파워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커브를 많이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그럼 커브를 완전히 배제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이제 픽을 할 때 커브를 어느 정도는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럼 그 어느 정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냐? 지금 30장 중에 10장 집었는데 2코가 한 장이면 적당한 건지 애초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게 좋은 질문인 게, 우리가 아까 나왔죠. 30장 집는 거는 우리가 압니다. 끝날 때까지 뭐가 나올진 모르지만은. 그러면 대략적인 커브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 지금 3분의 1 집은 거죠. 앞으로 이거를 두 번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치면은 내가 보통은 자기 혼자 픽하니까 지금은 청자분들이랑 같이 픽하고 있지만은 지금 2대 기준으로 할게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는 자기가 픽을 하면서 자기의 커브를 대략적으로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10장을 집을 동안 자기가 2코를 한 장을 집었다면은 그나마 확률론을 대입해서 앞으로 30장을 집으면 보편적으로 2코를 3장을 집게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령 8장 집었으면 뭐 비율로 알아서 8 곱하기 뭐 3이 24죠. 84 32니까 한 곱하기 4로 치면 되겠네요. 8장 집었으면은. 단지
내가 꼭 어떤 이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비율대로 집을 이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코가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율대로라면은 한 30장 집으면 한 3장 되는구나 라고 해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세요. 거기서 3장의 옆에 있는 숫자, 한 내가 끝날 때 2장일 수도 있겠고 한 4장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대로 픽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커브 관리하기는 기존에 이제 그냥 이제 잘 이런 정보를 모르고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이 코만이 아니라 다른 코스트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이 턴에 어빌 쓰기가 싫어서 이 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커브 제일 중요한 거는 2, 3, 4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커브 계산하는 방법, 이거는 제일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거의 못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커브를 계산할 때 실질적인 그 코스트의 카드만 커브로 계산하라. 반드시. 이거는 사실 등급전 덱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등급전 덱 만들 때도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볼게요. 신비한 지능은 3턴에 쓸 수는 있는데 3턴에 쓰고자 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3턴에 쓰는 게 베스트는 아니야. 3턴에 이걸 쓰면은 필드에 못 나가죠. 그러면 드로우를 2장 봐도 보편적으로 손해를 봐요. 특히 투기장에선 더더욱. 거울상의 경우에는 후반에 한 장 싸움에 갈 때가 베스트지만은 3코스트에 써도 그냥 상대 3코 정도랑 1대1로 교환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상대가 낸 거 똑같이 하면은 3턴에 썼을 때 아주 기분이 안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즉 이 카드는 3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고, 이 카드는 3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근데 더 좋은 카드는 신비한 지능이지. 무슨 얘기냐면은 픽을 하실 때 신비한 지능이 내 덱에 들어왔다. 이건 몇 코스트냐? 3코스트가 아닙니다. 저기 자기가 집은 픽 그 그래프대로 하면 3코스트로 표시되는데 그거 그냥 빼버리세요. 자기가 일일이 세야 돼. 자기 3코에서 요거는 반드시 제외해주세요. 왜냐면 얘는 내가 3턴에 쓰려고 집은 게 아니야. 3턴에 쓰려고 집은 게 아니면은 그건 3코스트로 치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냐? 얘. 이런 애들은 2턴에 쓰는 게 베스트죠. 2턴에 어벨 쓰는 대신 쓰는 게 베스트죠. 이런 애들은 2코스트에 쓰겠다는 거니까 2코가 맞아요. 걔는 조금 애매해요. 동전 쓰고 2코를 먼저 내고 걔를 또 내면은 2코스트가 되기 때문에, 나는 후턴 기준에선, 선턴 기준에서는 2코가 아니지만 후턴에서는 2코니까 여명파 수병이나 대피하즈는 2코스트로 치셔도 됩니다. 종마리는 2코로 봐요. 종마리는 거의 2코스트까지 외에는 손해를 보는 카드라서 종마리는 2코로 봅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저기 있는 전설픽 중에서 만약에 내가 정 2코가 적다 해서 초보분들은 헷갈리시는 게, 2코 적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얘 집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은, 2코를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효율을 무시하고, 그래도 얘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니까 다른 것들 줌은 뭐 하나도 없는데 그냥 2코가 적으면 안 된다고 요거 집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2코긴 분명히 2코긴 한데 과연 내가 얘를 2턴에 썼을 때 이득이 있냐. 풋내기 기술자의 경우 저는 2코로 안 칩니다. 예. 초는 그냥 카드가 아니에요. 초는 내 덱에 들어오는 게 손해이기 때문에 카드라고 보기가 힘들고, 풋내기 기술자 같은 것도 차라리 후반에 그냥 없는 카드, 2코스트 떼고 없는 카드 셈 치는 게 낫지, 2턴에 요걸 내면은 보편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역시 2코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2코스트로 봅니다. 발견이니까. 그거는 드로우 이론인데, 와, 이거 추억 돋네요. 개인적으로는 추억 돋아. 저희 방송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도 이런 분위기가 적응될 텐데, 네, 발견은 그나마 2코. 이거는 멀리건에서 그거예요. 저 코들은 더 계산하기가 쉬워.
멀리건에서 들고 갈 거면은 보통 2코나 3코, 들고 가는 애들은 2코나 3코로 치고 안 들고 가는 애들은 2코나 3코로 안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얘는 안 들고 가고 얘는 들고 갈 때도 있으니까 그 정도 차이고. 어 얘가 1드로우를 보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잡으셔야 되는데, 얘가 1, 2나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드는 느낌을 그대로 이론에 대입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는 사실 실제로도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런데 풋내기 기술자의 드로우를 가보죠. 우리가 얘를 실전에서 쓰면은 그 얘가 아무리 11이어도 내가 어차피 얘도 안 들고 가면은 2턴에 어빌 쓰는 것보다 얘가 낫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또. 왜냐면은 얘는 그 드로우를 보니까 그럼 다음에 3코나 4코까지 안 말리게는 도움을 줄 것이다. 2코에는 내가 좀 손해봤어도 1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생각이신 게, 일단 멀리건의 경우를 봅시다. 멀리건에서 절대로 들고 가면 안 돼요. 얘를 들고 가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초반에 3턴 이후부터 덜 말리고자 하는 건데, 2턴에 얘를 들고 가는 그 한 장 때문에 내가 다른 카드 볼 카드 확률 하나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멀리건에서 바꾸면은 랩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리고 얘를 내면서 하나를 돌려받는 거는 오히려 이미 늦었어. 2턴이 지난 상태에서 하나 돌려받는 거고, 멀리건은 처음에 1턴 시작 전에 하는 거고, 얘가 그러고 나서 1드로우를 봤을 때 랩터가 나와도 3코에 랩터가 2코 1코 남기고 나가죠. 그 얘가 초반에 드로우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차이는 있어. 멀리건에서 얘를 안 들고 갔다가 얘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가 조금 오히려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차피 2코 나갈 거 없고 멀리건도 다 봤는데도 내가 2코 못 찾았고 그나마 얘가 들어와서 드로우를 봤으면 모르는데, 멀리건에서 얘를 들고 간다는 건 사실 마찬가지인 거야. 얘를 그냥 바꿔주고 랩터 찾는 게 나으니까. 필드 영향력이 너무 약하죠. 얘가 만약에 1, 2나 2, 1이었으면은 필드에 어느 정도의 어그로를 끌면서 자기가 드로우도 보기 때문에 2코스트 하수로 칩니다. 근데 1, 1이라는 거는 성기사의 어배 정도밖에 안 되는 필드 영향력인데, 그거는 너무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잘 계산해 보셔도 사실 그거는 드로우 카드로, 그러니까 드로우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득이 없는 플레이인데 착각하실 수가 있는 거야, 제대로 생각을 못하면은. 특히 성기사의 경우 이거 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막 격분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성기사의 어빌이 2코 11이죠. 그러면은 그냥 멀리건에서 얘를 그냥 바꿔버리고 어빌 대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2코 하수를 찾는 기회를 일단은 갖고, 그리고 못 찾으면 성기사가 어빌을 내는 건데, 얘는 예를 들어 얘가 덱 제일 위에서 한번 뽑으면은 얘 자체가 카드 한번, 얘 대신 얘가 없었으면은 만약에 다른 애가 나오는 건데, 얘는 그냥 1드로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성기사는 거의 한 10만화 가까이 되지 않는 이상 얘는 성기사 어빌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쓰고 어빌을 쓰고도 만화가 남아야지 얘가 카드 한 장 값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어빌을 대신해서 얘를 내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야. 얘를 뽑는데 한 턴이 걸렸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풋내기 기술자가 그 옛날에 1207 때는 필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기사 어빌도 끊고 법사 어빌 같은 거에 안 죽고, 그렇기 때문에 2턴에 좋았지만은 지금 1107로 너프가 된 상황에서 저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되게 필요 없는 카드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항상 하급으로 간주하고, 요거의 경우는 다르죠. 공격력이 2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상대 3위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중매인 게 더 안 좋지만 아무튼 들어오고, 그래서 요거는 상급에 가는 거고 풋내기 기술자는 하급에 가는 거예요.